당신은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만나러 가는 중이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자 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미국 의학자 로버트 세폴스키의 스트레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어는 항상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주위에는 항상 굶주린 사자들이 어슬렁거리고요. 몇 초만 감시를 소홀히 해도 치타가 시속 100km로 달려들며 악어가 있는 물가에서 목을 축여야 하지요.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서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얼룩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것. 둘째, 사자가 눈앞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애인이 헤어지자면 어떡하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불면증에 위장병에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저 얼룩말을 떠올려 보세요. 사자가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묵묵히 풀을 뜯는 줄무늬 선명한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이 히히힝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보이기 전에는 사자 걱정을 하지 말라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사자가 보이기 전에는 사자 걱정을 하지 말자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프레데리케 파브리티우스 한사학에만의 뇌를 읽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트레스를 없애는 노하우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특별할지 몰라요. 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몰랐던 노하우인데 읽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면서도 저는 종종 이 방법을 써보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자들은 꼬리표 붙이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이래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이 차오르고 몸에 열이 나고 엉덩이가 들썩거려진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시기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라는 식이죠. 글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말로 하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말을 떠올려봐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다름 아닌 윗바사나 명상이에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썼던 수행법이 윗바사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 중에는 신체를 관찰하는 것도 있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리는 이 꼬리표 붙이기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붓다는요. 바라보면 사라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라보면 화가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감정이 흔들렸을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래서 속으로 혼자 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만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자들이 말하는 꼬리표 붙이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꼬리표를 붙이면 스트레스가 사라질까요? 붓다와 명상가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인 변형계와 추상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부분, 즉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방법에서는 전두전야라고 불렀었죠. 그 두 부분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변형계가 우리 뇌를 장악한 거예요. 이때 전두전야는 활동을 멈추고 아래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그 화를 말로 풀어보면요. 이 말로 푸는 행동은 전두전야의 활동입니다. 전두전야가 활동을 하면
변형계가 쓱 뒤로 물러나요. 당연히 화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부정적이고 유해하다고 인식되지만 스트레스를 긍정적이며 활력을 주는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캐나다 노스 밴쿠버에 있는 카필라누 강에는 아주 높고 잘 흔들리는 현수교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이 다리를 건너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박이 빨라지는 것을 포함해서 흥분과 관련된 여러 전형적인 증상을 느꼈다. 이 증상들을 유발한 자극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쉽게 짐작할 것이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 참가자들이 다리를 건넜을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그곳에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 연구원이 클립보드를 들고 짧은 퀴즈를 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 여성의 존재로 인해서 실험 참가자들의 절반은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이 느낀 흥분이 위험한 다리를 건너서가 아니라 여성과 상호적으로 느낀 로맨틱한 이끌림 때문이라고 착각한 거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자극의 잘못된 귀인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스트레스는 하나의 반응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서로 다른 기능에 의해 두 가지의 개별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우리의 강력하고 원시적인 대뇌 변형계는 자극에 의해서 자동으로 활성화되지만 해당 자극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은 지적인 두뇌 영역이 담당한다. 본능적인 무의식 영역이 반응을 한 후에 신중한 두뇌 영역이 그 반응을 해석하는 동안 잠깐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독성 제거에 필요한 열쇠를 손에 넣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감정 조절은 강력한 대뇌 변형계와 약하지만 똑똑한 전두 피질 사이의 싸움이다. 당신이 스트레스 대응 방식으로 직접적인 싸움을 선택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억제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싸우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당신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그 행동들이 두뇌의 집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파괴적이어서 차라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속으로 자축하는 동안 창조, 혁신, 계획, 기억을 책임지는 능력이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신이 현재 100%의 한참 모자란 컨디션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나마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 문제다. 한 연구에서는 누군가 스트레스를 억제할 때 주변 사람들의 혈압이 상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스트레스를 비밀로 하는 것은 무기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고 그 영향으로 그들의 위협 회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억제하기보다는 그 스트레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름하여 꼬리표 붙이기. 꼬리표 붙이기는 그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에 이름을 붙이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가올 발표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글로 적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의했다가는 통제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자 사이언 베일락은 두뇌의 감정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과잉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비법은 단순히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꼬리표 붙이기에는 본질적으로 카타르시스적인 속성이 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을 내면에 꼭꼭 담아두지 않고 표출하지만 그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다른 귀중한 기술들처럼 꼬리표 붙이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을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에 능숙해질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프레데리키 파브리티우스 한스 하게만의 뇌를 일단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